분위기는 안 좋고 각자 이제 본인들의 소외 관련돼서 이제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뭐 당 지도부나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실 관련해서 말씀들 많이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뭐 어떻게 이제 우리가 잘 안 되게 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강한 어조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분위기가 안 좋은 건 사실입니다. 뭐 좋을 수가 없으니까요. 네. 대통령실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우선 이제 지난 전당대회부터 해서 지금 뭐 대통령실에 이제 개입 관련된 특정인 이제 지목해서 하는 거 관련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후보분도 계셨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변해야 된다. 그다음 당선인 인사 관련해 가지고 이제 뭐 하하호호 희낙낙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제 참담했다라고 표현하신 후보분도 계셨고, 이제 계속 진행되면서 분위기가 좀 더 이제 고조된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말씀들 많이 하고 계십니다, 지금. 당내에 있는 3040 후보님들은 더 할 얘기가 많을 텐데 네네. 주로 좀 어떤 얘기들 좀 생각하고 계신지 이야기 듣고 싶습니다. 뭐 특별히 저는 이제 뭐 발언을 하겠다라고 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실 지난 전당대회 때부터 해서 강서구청장 선거까지 사실 국민들 민심이 어느 정도는 다들 확인이 된 선거였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일부러 축소시키려고 했었던 적도 있었고, 여의도 연구원장 했던 분께서 이제 그런 경우도 있었고, 지금 뭐 5석을 더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희망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사실 저도 경상도 출신의 서울 노원구 후보로 뛴 입장에서는 참담하죠.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은. 사실 뭐 저도 부산 출신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여론도 듣고 하지만, 내가 살아남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다 저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 무책임한 발언이고요. 사실 뭐 젊은 후보라고 해서 뭐 특별히 더 다르다, 뭐 나이가 많기 때문에 뭐 특별히 할 말이 더 없다, 이거보다는 생각을 바꿔야 되죠. 민주당 자체는 이제 사실 호남 정당이 아닌 정당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좀 더 수도권 민심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들으려고 해야지. 몇몇 후보분은 이런 말씀 하시거든요. 몇몇 당선자들 같은 경우에는 영남의 민심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데, 사실 수도권 민심이든 영남 민심이든 우리는 이렇게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정치인이어야지, 받아서 올라온 다음에 우리 뭐 영남권은 이런 마음입니다라고 말하는 거는 사실 저는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2020년 선거도 그렇고 2024년 선거도 그렇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지금 다 연달아 지금 압도적으로 패배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 바뀌어야 된다. 안 바뀌면 이제 사실 영남 그 당으로 전락하는 건데, 이거에 대한 위기의식을 좀 제대로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수도권에서 선거를 뛰신 입장이시잖아요. 네. 이 수도권 패배의 가장 큰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좀 보십니까? 특정 누군가를 잘잘못을 따지고 싶지는 않습니다. 뭐 이런 또 공개적인 자리에서 누군가를 지목해서 비난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준석 대표가 있었던 지역구를 제가 물려받은 입장이기 때문에 바뀌어야 된다는 여론이 강했습니다. 선거 치르는 기간 내내. 근데 이제 그 황상무 수석이나 이종섭 대사 사건 이후로는, 그때부터는 이제 저를 노원구 을의 김준호 후보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어떤 몇몇 분들이 이 말씀 하셨거든요. 대통령실이나 너네 당을 봤었을 때 너를 절대 찍어줄 수 없다고. 젊은 후보가 올바른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찍어주고 싶은데 차마 이번에 표가 안 갈 것 같다고, 미안하지만 다음에 다시 나오라고. 그러니까 송사리가 아무리 열심히 헤엄을 쳐도 고래가 잘못된 꼬리짓을 하면 그 송사리는 다 죽어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또 열심히 해야 되고요. 선거 졌다고 해서 나몰라라 하면은 그 조직은 우리 흔히 말하는 그 민주당 텃밭이라는 이미지가 사실 공고화되거든요. 수도권은 사실 싸워볼만 합니다. 어디가 됐든 부딪혀볼만 하거든요. 다만 지역을 내팽겨치고 선거 때 이제 돼서 이제 저 왔습니다, 다시 찍어주세요라고 하면은 국민들이 사실 현명하시기 때문에 다 아세요. 누가 더 노력하고 누가 더 열심히 하는지. 힘든 조건에서 싸워야 되는 거는 사실이지만
그 조건이 싸움을 해보지 않을 정도로 힘든 조건이냐,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의힘 구성원들이 다시 생각해봐야 된다. 그리고 밑바닥에서 목숨 걸고 싸워봐야 된다. 그리고 위에서도 명확하게 지원을 해주고 민심을 좀 들으려고 해야 된다. 그런 부분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현재 지도부 자체가 영남에 너무 치우쳐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면서 네. 일부 낙선하신 이제 위원장님들께서 이 지도부 자체를 수도권 지도부 중심으로 좀 바꿔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점점 나오고 있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어느 수준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꼭 수도권 지도부를 만들어야 된다, 이거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표가 그 의석수가 제일 크기도 하고, 그리고 민심의 이제 바로미터가 되는 게 수도권이기 때문에 수도권의 지도부가 입성하는 게 어느 정도는 이제 필요한 부분이 있다. 너무 영남에 치중돼 있던 것도 사실이고, 저도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뭐 부산 출신의 서울의 이제 지역위원장을 맡아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바뀌어야 합니다. 네, 민심을 제대로 듣기 위해서는 수도권 지도부가 어느 수준에선 들어오는 게 맞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수도권이야만 한다, 이건 아니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영남의 지도부 계신 분들, 지금 현재 원내대표 포함해서 계신 분들이 본인 지역구 민심도 좋지만 여의도나 이 주변에 가면은 목소리 많이들 내지 않습니까? 그 목소리에 좀 더 귀 기울였으면 좋겠다. 본인 지역구에 가가지고, 사실 저도 낙선한 사람이지만 노원구에 들어가면은 다들 저한테 되게 좋은 말씀만 많이 하세요. 그런 목소리 말고 우리가 듣기 싫어하는 목소리를 들어야 그게 민심이거든요. 듣기 좋은 목소리, 저도 선거 때 치르다 보면 막판이 되면은 듣기 좋은 목소리만 듣고 싶습니다.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래도 받아들여야 된다. 그게 정치인이 몫이고, 영남 지도부가 들어오더라도 지도부에 있으면은 이제 제대로 된 민심을 좀 반영해야 된다. 사실 언론인 분들께서도 그 제대로 된 민심 보도 많이 해주시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들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혹시 몇 분 정도나 발언하셨고 앞으로 몇 분 정도 더 예정? 제가 지금 나갔다 들어서 잘 모르겠는데 아마 제가 있었을 때는 한 10분 정도지만 15분 정도, 10분에서 15분 정도 하지 않았을까. 앞으로 남아있는 분들이 몇 분인지 들어가서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혹시 의원님께서도 그 천목회 출신이신가요? 저는 아니에요. 특별히 뭐 연락받고 이런 거. 그 총선 패배 원인 말고 전당대회 당원 100%를 같은 얘기가 나왔는데 나왔습니다. 어떤 의견? 어떻게 하죠, 저떻게 하죠. 개별 후보께서 5대5가 됐든 7대3이 됐든 바꾸긴 해야 된다. 저도 동의합니다. 의견 대립이나 이런 거 특별히 누가 발언하는 거에 대해서 대립되는 의견을 내는 거는 지금 제가 있었을 때는 전혀 들은 바는 없고요. 그냥 다 듣고 넘어가는 분위기. 그다음 아마 전반적인 공감대가 다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영남권은 아무도 없는 거지 않습니까? 호남이랑 수도권이 대다수기 때문에 아마 근본적이나 전반적인 분위기는 다들 공감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비대위원장 관련해서도 얘기가 전혀 없어요. 대통령 국정 방향 관련해서 당선자들에서는 대부분 대통령의 국정 방향 자체는 옳았지만 그 과정에서 소통 문제가 조금 있었다는 수준으로 그 이번 대통령께서 입장 발표하신 거에 동의하시는 모습 보였는데 혹시 그 낙선자분들은 좀 안에서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얘기는 안 나왔고, 지난 전당대회부터 해서 이제 용산의 개입이나 뭐 이런 것들, 그런 거 지적하는 거는 있었어요.